어머니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바뀌는 게 많은데 바뀌지 않는 본질을 다루는 우리 미래인 수학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비전을 열어드리고 싶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래의 수학 천지민 선생님입니다. 네, 저희는 우리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수학, 초등부터 경쟁력 있게 앞서가는 수능 수학을 주제로 어머님들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만의 특별한 비법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제 설명회는요, 초등부터 시작하는 수능 수학을 주제로 합니다. 우선 저부터 어머님께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즐겁게 좋아하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대치동 분당에서 수학 수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업하면서 수학 1등급, 2등급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수학 문제를 받아봤을 때 그 설레는 집중해보려고 하는 그 몰입력,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시간은 많이 들이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후회, 힘들어하는 많은 친구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만큼은 그리고 제 아이만큼은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로 지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저희 큰아이가 5살 때 저희 미래의 수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초등 수학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초등부에서 수원대, 아주대, 수학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합격한 친구들을 다수 배출하였고요. 중등부, 고등부까지 수학을 탄탄하게 수업하는 아이들. 그래서 어떤 경시대회에 가서도 세계대회에서 나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빛나는 부분들을 자신감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래엔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에서 60여 분의 원장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 수학 경쟁력 있게 잘 재밌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함께 원장님들과 일을 해왔고요. 이번에 고정초에서 어머님들과 함께 인사드릴 원장님은 저희 1등 마스터 수학 김지영 원장님과 함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학 수업에 대한 비결을 안내드리기 전에 지금 변화되고 있는 입시 부분들 안내드리면서 함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최신 교육 동향 계속 바뀌어지고 있죠, 어머님? 네, 크게 문이과 통합형수능 고교 학점제 부분들 안내를 드리고 수학 1등급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돼야 되는지 실제적인 저희 수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머님 계속 많이 들어보신 지금 문이과 통합형 수능 21년 첫 시행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능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능들 보시면 많이 들리는 뉴스들 문송합니다. 서울대 인문사회 합격자 중에 44%가 이과생이 점유했다. 수능의 유불리 개선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능 영역에서는 수리 영역에서의 특별한 부분들이 있죠. 변화되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 이 수능 범위 역시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희 세대 때 문과이과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 이 부분들이 지금 통합되었죠. 그래서 22년도 수능부터 문이과가 폐지되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1학기, 2학기 동안 수 1, 2 과목을 공통으로 수강하고 고3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확통을 선택할 거냐, 미적이냐, 기하이냐 중에 택 1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3 때의 결과에 따라 어떤 입시의 유불리가 진행되는지 한번 안내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수능 전 등급별 인원 비율을 한번 보실게요. 수리 영역에서는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퍼센트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형, 미적이 포함되어 있는 이과형 수능을 선택한 아이들입니다. 빨간색 그래프고요. 조금 미적분 좀 피해가고 싶어요. 저는 문과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나형이었는데요. 통합평수는 이전의 결과를 보시면 1, 2, 3등급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문과를 선택한 친구들이었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통합형 수능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면, 네, 1, 2, 3등급 내에 확연한 변화가 있죠. 우리 친구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 1, 2, 3등급 내에 네, 문과형 확통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비중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하게 네, 많은 친구들의 유불리가 지금 문이과 통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표를 한번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확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 미적분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수학적 사고를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네, 함께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네, 그 이유를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같은 100점을 맞아도 네, 미적분을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표준 점수 3점 차이를 앞서가는데요. 이게 굉장한 대입에서는 많은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미적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학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수능, 또 필요한 부분들이 수시, 내신이죠.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내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교 학점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 우리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가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데요. 이거 저희는 언제 했죠, 어머니? 네, 저희는 수능을 보고 나서 사실 수능 결과 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갈 수 있는 학과를 선택했었던 것이 대학 수능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 내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나의 전공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서 이 수업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날 가서 평가되고 이수한 과정에 따라 학점을 취득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고교 학점 제도입니다. 네, 고교 학점 제도를 살펴보면 3년간 누적 학점으로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요. 성취도에 따라 미이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입시를 좀 편하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 아이들이 빛나는 부분, 우리 아이가 전공으로 선택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부터 한번 잘 아이와 한번 상의해 보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고 있는 타임테이블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하는데요. 지금 현재 살펴보시면 저희가 23년도는 교과용 도서 개발 시점이고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과서가 바뀌어지면서 2022 교육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25년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이 25년. 그래서 현재 중2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바로 고교 학점제를 시작하면서 내신을 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 부분이 또 대입체제 개편안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미래형 수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래형 수능이 뭘까요, 어머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수능에서 선발하는 인재는 빠른 시간 안에 정확도 있게 풀어내는 인재상이었었습니다. 그래야 수능 고득점이 되죠. 하지만 그 부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들보다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부분 AI가 있습니다. AI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수능 체제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고 거기서 인재를 걸러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미래형 수능에서는 그 부분을 별도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형 수능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수령 수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저수령 수능 하고 생각해 보시면 왜 유럽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바칼로레아 시험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들 보실 수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만의 창의력, 우리 아이들만의 특별한 사고력을 저수령으로 기록해서 이 부분들을 평가하겠다. 이 부분이 미래형 인재를 선발하는 미래형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본격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로 선원수령평가, 구술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이 앞서갈 수 있는 부분에 저희 미래엔 수학 프로그램을 곧 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25년도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고교학점제를 조금만 더 자세히 원님 안내를 드리면 고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통 교과목 내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공통 과목은 수상화 기본 수학과 통합사회 통합과학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1학년 2학기 내에 이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선택 과목들이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 아이가 빛날 수 있는 부분, 네, 대학교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아, 이 아이는 이 분야의 인재구나, 라는 부분들을 학생부 안에 잘 기록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수학 같은 경우 지금 이공계 선호 현상이 지금 많기 때문에 수학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미적과 확통이 일반 선택 과목에 있습니다. 네, 어떤 학교, 좀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도 미적 확통을 이 아이가 이수해서 생기부에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좀 탄탄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이내에 인공지능 수학, 그리고 진로 선택으로 심화 수학 같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학 과정들도 다 이수한다면, 그렇다면 네, 교사 추천서도 자기소개서도 네, 폐지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너의 실력을 생기부 안에 고교 학점으로 기록해라 라는 부분이 고교 학점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으려면 아이들이 어디서 신나하는지, 어디가 우리 아이들을 빛나게 하는 부분인지 네, 찾아주시되 수학의 경우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수학적인 사고력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어머님들과 수학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머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최신 동향은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님, 제가 원래는 학부모 설명회에서 한 분 한 분 어머님들 뵙고 만나서 여쭤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플랜을 설계해드리고 어떤 부분들로 어떻게 네, 우리 아이들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상담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이어서 제가 어머님들께 네, 온라인 신청서 작성란에 다음과 같은 설문들을 좀 넣어두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작성을 해주셨을 텐데요. 지금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님, 우리 친구. 네, 우리 친구 빛나는 우리 미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미래에게 또 어머님 자녀 이름으로 배치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미래에게, 미래야, 너에게 수학이란 어떤 거야? 하고 물어보면, 어머님, 우리 미래가, 네, 우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지? 하는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엄마이기 때문에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네, 설명의 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한 수학을 만드는 비법은 바로 이 부분이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 좋아요. 수학 너무 재밌어요. 라고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한다면 이후는 너무나 수월하게 저희가 네, 대학부설영재원, 수리 1등급, 네, 내신 A, 특목고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의 큐로 연결이 되는 특별한 비법이었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힘, 이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가 갖고 있는 비법들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실상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40% 정도 아이들은 수학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네, 좋아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왜 좋아하는 비중이 줄어들지? 제가 대치동 분당에서 많은 과외 수업, 학원 수업들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네, 아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로 열어가는 부분들보다 많은 양을 공부하기는 하되 이 수학을 통해서 성공 경험보다는 좌절 경험을 더 많이 맛보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은 절대량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아이들은 그 수학 문제를 통해서 사고력의 성장이 아니라 저하를 이루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좋아해서 네,
1, 2등급을 가는 비중보다 수학을 포기했어요. 일명 수포자의 비율이 더 많은 이유들은 같은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내를 드리기 전에 또 하나의 이슈 어머님들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많은 수업들을 해왔었을 때 이 부분들은 새로운 부분이었죠. 네, 저희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 학년에서 3년 전을 생각해 볼게요. 예, 지금 만약에 자녀분이 4학년이시라면 1학년 때였었죠. 6학년이시라면 3학년 때였습니다. 그 해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고, 우리 아이들이 EBS 동영상으로 수학 개념을 공부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최대한 개념 설명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셨고 수학 부분들을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셨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1년의 상황이 통째로 스탑이 된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다음 해에 가서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3학년권 전혀 배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4학년이 된 아이들. 네, 그리고 가장 지금 수학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4학년입니다. 우리 4학년 아이들은 1학년 시기를 잃어버린 친구들이죠. 그래서 1학년 때, 오, 수학 너무 재밌어. 완전 꿀이야.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재밌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를 놓친 채 2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4학년 어머님들 중에서 수학 고민이 있으신 어머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나타낸 네, 비열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모든 친구들이 매년 11월이 되면 고3은 수학 능력 시험을 보죠. 중3과 고2 아이들은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시험을 전국 모든 아이들이 11월에 실시를 합니다. 그럼 그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결과 발표를 하는데요. 살펴보시면 네, 기초학력 미달인 아이들, 즉 교과서를 폈을 때 무슨 말인지 네, 전혀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2015년도 한번 보실게요, 어머님. 네, 물론 수학 그래프 빨간색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죠. 하지만 국영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실은 제가 학원에서 초등, 중등, 고등, 고3까지, 7세부터 고3까지 200명 수학학원을 운영하던 그 시기였었는데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등, 2등을 다투던 그런 해였었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어머님, 크게 초등, 중등의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등의 변화는 자유학년제의 실시.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공부를 했었던 그 시기에 시험이 없어지면서 진로 선택이 되면서 아이들이 좀 해이해진 시기가 2015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슈화 됐었던 부분들은 공교육, 즉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순유치원 많이 등장했었고, 네, 그래서 한글 교육들은 학교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실시되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아이가 제가 지금 3명이에요. 그래서 막내가 네, 이때 1학년이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많이 한글 교육을 안 한 상태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한다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네, 공개 수업을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거는 저희 아이가 한글이 아직 부족한 아이인데 국어 수업 때 공개 수업에서 네,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교과서가 없고 선생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셨고 아이들끼리 도란도란 모둠 활동을 통해서 국어 수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발견하고 아 국어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이인데요. 여전히 국어 과목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의 이슈가 문해력,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실은 어찌 보면 공교육에서의 국어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아이들에게 누적돼서 쌓여온 결과라는 부분이었고 그로 인해서 수학에서의 심화 부분들, 네, 응용력과 심화력은 국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아이들이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인 학업의 저하율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18년, 19년 코로나를 정점으로 해서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수준, 보통 학력 이상이다라는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발표한 장표인데요. 중3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보면 보통 아이들이 57.7%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나타내는 부분들을 어머님 제가 한번 이 장표와 비교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2016년도까지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말씀드린 11월에 보는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중학교별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정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성적표로 공개를 했어요. 보시면 보통 학력 이상이 용인 수지구에서 92%, 91%, 90% 이렇게 학교들마다의 학업 편차들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기흥구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 해에도 역시 기흥구 내에서 네, 저희 신촌중 네, 보통 학력 이상 아이들 매우 높았죠. 기흥구 내의 편차가 굉장히 큰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3 때 대부분의 수학 실력 그리고 입시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전국 한국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보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게 2016년도 장표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보통 학력 이상 아이들이 57.7%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은 얼만큼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저하를 심하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장표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했다, 전혀 모르겠다라는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어머니? 왜 국어, 영어, 사회과학보다 수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포자의 비중이 많은지 생각을 해보시면 수학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이유는 수학은요, 어머님, 계통학문입니다. 섞여이 쌓여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네, 완성을 이루는 부분들의 학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전 학년에서 학습 결손이 발생을 했다. 예전에는 이사가 굉장히 큰 학습 결손의 이유였는데 코로나를 경험한 모든 아이들은 그 해에 학습 결손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발생된 학습 결손을 어떻게 잘 다져서 메꿔가고 있느냐가 현재 수학 실력을 나타내주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네, 수학의 계통성 부분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학은 5가지 부분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라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3학년 때 수학이 어려웠었던 아이는 4학년 때 자신 있게 해나갈 수가 없죠.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등 과정, 네, 2차 함수 부분들을 비롯해서 마지막 고등 부분까지. 네, 그래서 지수로그, 극한, 미분, 여러 이제 확통 같은 모든 부분들이 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 학력의 네, 결과물이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에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수학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부터 지금 저희가 랩업하면서 지금 현재 과정들을 보면서 아이의 네,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지 중요한 이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분수를 표현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3학년 1학기 때 분수가 시작이 됩니다. 3학년 2학기에서 분수를 활용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과정으로 4학년, 5학년, 6학년 과정이 모두 다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결손이 있다면 당연히 6학년 과정의 심화 문제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1, 2, 3 역시 다 같은 분수 과정이 이해가 안 됐다면 방정식 함수가 이해될 수가 없고 고등수학이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네, 모든 핵심, 비법, 최고 비법은 초등수학입니다. 초등수학이 얼만큼 탄탄하게 중고등수학의 밑바탕이 되도록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저희가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수학, 네, 그리고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는데, 왜냐하면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네, 대학 부설 영재원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또
중학년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대학 모든 학문의 결과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아이들이 겪는 매년, 매달, 매주의 성공 경험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수학 수업을 계기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은 저희의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022 교육과정의 전체 통론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네,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내 공부를 내가 계획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일을 인재로 발굴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 이유이기도 하죠. 아이가 얼만큼 자기주도적인 학습 주체가 돼 있는지를 따라 인재를 선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전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들께서 수학 수업을 하실 때 네, 제가 대치동에서 많이 겪었던 부분입니다. 네, 한 학기에 한 3권, 4권 정도를 풀죠. 그리고 심화서까지의 단계별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 풀고 나면 이거 다음엔 이거. 아이들이 꼭 밟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 네, 선행 강조, 심화 강조인 부분들인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아이가 충분히 사고하고 그 사고 과정에서 네, 몰입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도파민이 수학 문제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보다 더 모든 것들이 다 선생님이건 네, 어머님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성장해서 네, 성공의 열매를 따기 이전에 다음 과정들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경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저하된 친구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인 수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부분들로 어머님들과 함께 피드백을 하는데요. 우선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 계획 과정, 실행 과정, 그리고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누가 해야 된다고요, 어머님? 이거? 우리 아이들이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해야 재밌는 거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래인 수학에서는 내가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겠다라는 부분들 계획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데요. 자, 계획을 세우려면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던 어머님들께서 작성해준 신청서를 바탕으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의 학력 진단 과정을 지금 과정 또 어머님들께서 선행으로 수업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저는 좀 더 매의 눈으로 코로나 때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들의 네, 결손 과정이 있는지 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구멍이 있는지 찾아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학습량과 난이도 상향 과정, 그리고 우리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눈 레벨업 과정, 이 부분에 대한 목표 설정들을 함께 해나가는 부분들로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실행 과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철저한 동기부여, 네, 내가 성장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객관적인 평가 과정이 전혀 없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 단위로, 네, 월 단위로 그리고 3개월마다 전국 단위 분석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취도 경과를 네, 어머님들과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미 네,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네, 너무 설명 잘해주셨는데, 저도 푹 네, 빠졌어요. 근데 네, 어머님들이 잠깐의 브레이크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 학습 맞아요. 시스템부터는 조금 네,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쵸. 네, 네네. 요거를 잠깐 편집을 하실 거죠, 원장님? 아니요, 여기까지 종료하고요. 어, 아, 네, 괜찮습니다. 우리 네, 다음 네. 편으로 또 짜잔 네, 하고 아, 2편에서 나타나겠습니다. 뵙나요? 네, 네네. 네, 또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좀 이따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